획정위원회가 충북을 찾았습니다. 충북의 국회의원 8석 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멧돼지 도심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주의 한 아파트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보관 보존 문제로 추진이 늦어졌던 청주시 세청사의 설계가 국제 공모로 진행됩니다. 완공은 2025년입니다. 청주 도심에 외계어 낙서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속한 욕설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선거구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구 28석을 줄여야 하는데 충북 지역구는 어떻게 될까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 결정 전에라도 지역 의견을 듣겠다며 충북에 왔습니다. 소멸하는 농촌 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자리에선 현재 8석인 충북 지역구 의석이 7석으로 한 석 줄어들 수도 있다는 가정이 깔렸습니다. 충북의 경우에 현행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역구 축소 조정 대상은 수도권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저는 한정해야 된다. 농촌 지역 최소 의석 확보제로 괴산군처럼 선거구 난민은 막아야 된다는 의견도 하나였습니다. 선거구 인구 숫자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올바른 대의와 민의를 반영하는 방법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이나 강원도처럼 도시와 농촌이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선거구에서는 그래도 최소 8석의 국회의원 지역구 보장이라는 것들이 가능하다. 전국 의석수에 대한 생각은 엇갈렸습니다. 300명이 100여만 명이 500조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이러한 행정부를 합리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책임론은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도록 하고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산 지역의 주민 대표성 문제가 좀 있는가. 농촌 지역의 어떤 그 소멸 문제, 앞에 미래의 발전 문제에 관한 대표성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선거법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뒤바뀐 상황. 법 개정은 이번에도 또 지각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매개체로 지목되는 돼지 포획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도심까지 출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멧돼지 2마리가 충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나타났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새끼 멧돼지 2마리가 차량 사이를 유유히 거닙니다. 이곳저곳을 헤집던 멧돼지들은 인기척에 놀라 당황하다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인적이 드문 밤사이라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도심 속 거주시설에 나타난 야생 멧돼지가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전혀 상상한 적 없죠.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데 혹시나 올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아무래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등이 쫓았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멧돼지들은 2km가량 떨어진 이곳 주택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사라졌습니다. 주택가와 이어진 인근 야산으로 도망친 걸로 추정되는데 등산로를 따라 과수원과 텃밭 등이 이어져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개울가 여기가 개들이 서식 쳐거든 완전히. 뭐 가다 보면 칡도 캐고 난리도 아니오. 한 공간에 머무는 개체 수는 늘어났는데 개발 등으로 사람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서식지를 이탈하기 쉬워진 데다 번식기를 앞두고 먹이를 찾아 내려올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나한테 돌격해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극은 하면 안 되고 소리도 지르지 말고 그냥 슬무시 피하면은. 지난 17일 청주에서는 멧돼지 떼가 나타나 차량이 부서지고 경찰관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1년 중 119 구조대가 멧돼지 포획을 위해 가장 많이 출동한 기간은 딱 이맘때인 9월부터 11월 사이였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해 조기령 충주시장이 뜻대로 안 돼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라이트월드 사업은 어렵게 유치됐지만 추가 투자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이 허용치 않는 방식이 시도돼 결과적으로 뜻대로 안 됐다며 이젠 철거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아 예전의 공원 모습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좀 더 안정적인 관광 사업을 도모하겠지만 민자유치 형식의 사업은 최대한 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KBS 충주의 기능 축소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가 경영실적 부진과 재정 상황 개선을 빙자해 충주 등 7개 지역국의 기능을 축소하는 건 공익성과 지역 균형성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본관 보존 문제로 추진이 늦어졌던 청주시 세청사의 설계 방향이 나왔습니다. 50년 넘은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을 보존하되 그 범위와 설계는 국제 공모를 통해 정해집니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25년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 1965년에 지은 청주시청사 본관 건물. 세청사 건립 시 보존이냐 철거냐 논란을 거듭하다 지난해 문화재청의 강력한 보존 의지로 철거하지 않기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본관 건물을 보존하되 어떻게 설계할지 아이디어를 가리기 위한 국제 공모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용역업체는 2단계에 걸친 국제설계 공모에 무게를 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방식으로 해서 11월 달에 공고가 나갈 거고요. 2단계 공모는 1단계 공모의 당선자와 그다음에 2단계의 지명 초청 공모자를 합해서 같이 공모를. 충북 도내 지자체에서 국제 공모로 청사 설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장 다음 달 예비 공고에 나서 내년 1월 공모를 마치고 7월 최종안을 선정하면 2022년 공사에 들어가 2025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본관 건물 보존 범위와 방식도 공모자들이 설계하도록 하고 2단계 심사 시 일반인이 참여하는 공개 발표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법과 그 범위, 그다음에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고 하는 거는 그 작가들한테 좀 맡기려고 합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맡겨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세청사 건립과 관련해 3가지 주안점을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이 전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시민들과 더불어 같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 그리고 직원들은 스마트 오피스를 갖는. 청주시는 올해 안에 시민 공청회를 열고 제안 사안을 포함해 설계 지침서를 작성해 공모 방향성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도심 곳곳 공공시설물에 당초 해독하기 힘든 외계어 낙서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술 벽화라고 봐주기조차 힘든 수준의 그냥 낙서부터 저속한 욕설까지 난무하고 있는데요. 청주시는 계속 지우고는 있지만 여간 난처하지 않습니다. 심중만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의 도로 굴다리. 한자도 한글도 아닌 정체불명의 낙서부터 알파벳 같긴 한데 해독하기 힘든 그림들이 벽면 여기저기 새겨졌습니다. 예술작품이라고는 봐주기 힘든 그냥 낙서들이 입구 미관을 해칩니다. 첫 주민신고가 접수된 한 달 전쯤 누군가가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달아났습니다. 무심천 하상도로의 한 교량 옆 벽면엔 민망하고 저속한 낙서가 함께 새겨졌습니다. 깨끗한 여저 터널에 저런 있으면 좀 흉측해 보이고 그 기분이 언짢지 뭐. 성안길의 각종 조형물이며 벤치 등 크고 작은 공공시설물부터 심지어 학교 담벼락도 사정은 마찬가지. 벗겨내고 덧칠을 반복한 담벼락은 누더기가 됐습니다. 지울 수밖에 없죠. 저희는 그거를 그대로 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지워도 이제 그게 색깔이 잘 안 맞고 되게 싫죠. 청주시는 누가 왜 이러는지 알지도 못한 채 일단 지우고 다니기도 바쁩니다. 도로의 경우 전에 없던 낙서 때문에 별도로 세워둔 예산도 없어 주민들 민원에 난감합니다.
낙서를 이제 지우는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도색을 하든지 이걸 한번 저희도 금액적으로 따져보고 더 효율적인 걸로. 청주시는 최근 잇따른 낙서가 무한정 반복될 경우 계속 용인할 수 없다며 향후 추가 행위부터 행위자를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시가 순국 선열을 추모하는 충혼탑 인근에 있는 일제 잔재인 천지 신단비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 천지 신단비는 1930년대 일제가 세운 원비석이 70년대 충북대로 이전된 뒤 다시 세워진 것으로 주민들의 철거 요구로 청주시가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거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천지 신단비는 일제가 일본 신사신앙을 강제하기 위해 전국에 세운 것으로 현재 청주엔 가경동 발산공원과 충북대 야외박물관 두 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가 환경 보존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충주시는 태양광 시설업체 두 곳이 지난해 1월 신리면 산림 5만여 제곱미터의 개발에 신청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불허되자 제기한 불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불허 처분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행위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 취지 등을 볼 때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에서 작동 중인 안마의자에 끼어 중태에 빠졌던 2살 아기가 치료 도중에 숨졌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그제 저녁 안마의자에 끼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2살 남자 아기가 오늘 오전 7시 반쯤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 부검 등 사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숨진 아기는 그제 오후 6시 46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몸이 끼어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119 구조대가 심폐소생술로 호흡을 되살렸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2020학년도 공립 중등 일반교사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인원 267 2,053명이 지원해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